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10월의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알려주실 분 제 옆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WM 투자전략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차장님 잘 지내셨죠? 네. 어느새 벌써 4분기에 진입하면서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증시의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네. 좀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다소 정신이 없었는데요. 벌써 10월이더라고요. 네, 차장님께서 그동안 또 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오신 만큼 오늘도 좋은 내용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촬영일인 오늘이 10월 6일인데요. 최근 증시의 동향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볼까요? 지난 9월 한 달간 글로벌 증시는 큰 폭의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조정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먼저 9월 FOMC에서 여전히 공격적 긴축이 이어지면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 이날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 올해 말 정책금리 목표치가 4.4% 수준으로 연내 1.25%포인트의 추가 인상이 예고되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매파적인 연준의 행보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꼽을 수 있는데요.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영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증시 현황에 대해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여전히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영국발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새롭게 나타난 악재죠. 영국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 9월 23일 영국 정부는 450억 파운드, 한화 약 72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영국의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로 영국 국채에 대한 투매가 나타나면서 국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영국발 금융시장의 불안이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고 통화 긴축을 가속화시켜 영국의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확대되었습니다. 촬영일인 오늘 10월 6일을 기준으로 영국 정부가 감세한 중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한 부분은 철폐를 발표하면서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되었지만 네. 소득세 최고세율이 감세안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앞서 설명드린 450억 파운드 중에서 단 20억 파운드밖에 되지 않아서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이슈까지 잘 체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0월 KB 하우스 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또 해봐야겠죠. 10월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10월 KB 하우스 뷰는 전월과 비교해서 큰 기조적인 변화는 없는 가운데 중국과 신흥국의 장기 투자 매력도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점에서 3점으로 각각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 하향 조정인가요? 네. 주식 자산군 내에서 선진국 대비 신흥국 증시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네. 최근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 달러화 강세가 더욱 심화되면서 그 여파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압력이 확대된 점이 신흥국 증시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인도와 브라질과 같은 원자재 수출국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강세에 대한 수혜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10월 하우스뷰의 변화에 대해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 달러화 강세에 대해서 안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이 환율 정말 난리예요.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율에 대한 전망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강달러의 주요 배경으로는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과 유로, 파운드, 엔 등 주요국 통화의 약세,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 고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본격화 등은 달러의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울러 주요국 통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와 경기 침체 리스크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투자 수요 증가 등이 지금의 강달러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달러 원 환율도 이러한 강달러에 대한 작용과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특성에 따라 1,400원대를 훌쩍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무역 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고점이나 상단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4분기 중 고점을 형성한 이후 경제의 정상화 여부에 따라 하향 안정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달러원 환율 급등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0월 증시의 전망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현명할까요? 네, 10월 글로벌 증시는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3분기 실적 시즌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아직은 경기 침체 리스크가 기업 실적에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서머 랠리를 되돌아봤을 때 이러한 반등이 주식시장의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공격적 긴축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경기 침체 리스크가 기업 실적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여전히 현금 비중을 확보하거나 관망하는 등 보수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반등을 경기 침체에 대응 가능한 경기 방어 업종의 포트폴리오로 리밸런싱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10월 증시의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달 10월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통화정책 회의 일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죠. 오는 10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회의에서 사상 첫 빅스테 인상을 단행한 이후 8월 금통위에서는 25bp 인상을 하면서 긴축 속도에 대한 조절이 예상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이 예상보다 더 이어지면서 다시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올해 물가 전망치를 5.2%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 10월 27일에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회의에서 사상 첫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에너지 공급 불안 등 불확실성 확대로 유로존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적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입니다. 당대회는 5년 주기로 열리는 공산당의 최대 정치 행사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이 유력한 가운데 차기 지도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당대회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 정책과 코로나 방역 기조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0월에도 중요한 글로벌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금통위,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제20차 당대회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0월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차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달 11월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